자, 이제 지역권 들어갑니다. 지역권은 현실사에서는 전혀 사용 안 되니까, 안 된다는 말은 판례가 없죠? 없으니까 그냥 법조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조문 세 조문 정도만 잘 아시면 됩니다. 지역권은 공부하기 싫다 그러면 안 해도 돼요. 안 하다가 나중에 6회 모의고사 치죠? 그 모의고사에 나오는 지역권 풀든지, 그것도 하기 싫으면 나중에 백선할 때 두 문제 나옵니다. 그것만 풀더라도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지역권은 오로지 뭘 위해서 존재한다? 요역지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역권은 요역지에 부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고 요역지 소유권에 수반하여 이전한다.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함께 이전됩니다. 이럴 때 따로 이전 등기한다 안 한다? 지역권은 이전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더라도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을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럼 지역권은 요역지에 설정되어 있습니까? 성역지에 설정되어 있습니까? 성역지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역권은 성역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뭘 위해서? 요역지 토지를 위해서. 그러면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이 되고 성역지는 한 필 일부분도 가능하다. 요역지나 성역지가 공용을 분할되거나 일부 양도되더라도 지역권은 분할된 각 토지나 토지를 위해서 분할된 각 토지에 계속 존속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음에 소멸시효 중단은 1인이 하면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 효력이 있다. 그러나 취득시효 중단은 전원을 위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는 한 마리만 끌고 다니도 된다. 그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109페이지 17번 문제부터 봅니다. 지역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성역지가 아니고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한다. 그래야 됩니다. 2번 계약에 의해서 성역지 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지역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공작물 설치 또는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하기로 특약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럴 때는 그 성역지 특별 승계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하면 특별 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이 말과 같습니다. 다음에 지역권도 시효취득할 수 있느냐? 판례는 계속되고 표현된 것은 시효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불계속 비표현된 것은 시효취득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럼 통행지역권도 계속되고 표현되면 시효취득할 수 있다. 그럼 계속되고 표현됐다는 게 뭐냐? 그것은 반드시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통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절대로 시효취득이 아니 됩니다. 3번 그래서 통로를 개설할 필요가 없다. 틀렸습니다. 기존의 통로를 왔다리 갔다리 하거나 통로를 개설함이 없이 왔다리 갔다리 해봤자는 시효취득이 아니 됩니다. 다음에 4번 한 사람이 취득하면 다 취득합니다. 공유자 1인이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합니다. 거꾸로 한 사람은 소멸시킬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소멸은 전원이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은 쉽고 소멸은 어렵다. 다음에 5번 성역지는 아니고 요역지는 그래야 됩니다.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이 되고 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설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18분의 1번처럼 한 필 일부를 성역지로 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에 2번은 방금 했고 3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17번에 그게 2번 보면 계약에 의해서 성역지 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공작물 설치 또는 수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했죠. 근데 그게 귀찮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게 18번의 3번입니다. 성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토지 부분을 누구한테? 지역권자에게 이전한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 한다? 위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위기가 되면 지역권자는 그 성역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소유권과 지역권을 동시에 가지기 때문에 지역권을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는 내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방금 그런 수선 의무 더 이상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함으로써 수선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음에 5번은 이제 판례입니다.
통행지역권도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짜냐 이 문제가 생기는데 판례가 말하기를 통행지역권도 우리가 조금 전에 소유권 할 때 주의토지 통행권 했었죠. 주의토지 통행권 할 때 공짜로 통행합니까? 보상해 줘야 됩니까? 그 주의토지 통행권과 마찬가지로 성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더라도 공짜가 아니고 뭐 해야 된다? 보상해 줘야 됩니다. 이게 최신 판례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와 똑같이 본다고? 주의토지통행권과 똑같이 봅니다. 여러분 해설해 보면 나옵니다. 주의토지통행권과 마찬가지로 보상을 해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독특한 판례 하나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다 법조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19번 공유자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1인이 시효로 취득하면 다른 사람도 취득한다. 다음에 2번 지역권은 요역지, 성역지, 소유자만 설정하는 게 아니고 토지를 이용하는 용익권자 모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자, 전세권자, 심지어 임차권자도 지역권 설정할 수 있게 있습니다. 용익권자 모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을이 갑 소유 토지 일부를 평원 공연하게 20년 이상 통행하고 있다면 스스로 통로를 개설하지 않더라도 땡 그렇습니다. 통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4번 도자기 생산업자가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웃 토지 토사 채취할 목적으로 지역권 설정할 수 없다. 지역권은 반드시 요역지를 위해 됩니다. 여기는 요역지가 없고 자기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행사하죠. 이걸 인역권이라고 합니다. 사람 편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이런 거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5번 지역권을 취득한 갑이 을에게 요역지를 처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지역권은 이전 등기 없더라도 이전의 효력이 생긴다. 요역지 소유권 이전되면 지역권도 함께 이전된다 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전 등기 따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맞습니까? 자, 다음에 소멸시효 중단은 1인만 하면 된다 그랬죠. 20번에 2번을 보십시오. 요역지를 공유하고 있을 때 공유자 1인이 그 토지 지역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면 소멸시효는 전 공유자를 위해서 완성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완성한다가 그러니까 맞아요. 소멸시효는 전 공유자를 위해서 완성하지 않는다. 그 말은 맞죠? 한 사람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면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면 그 소멸시효는 어떻게 된다? 전 공유자를 위해서 중단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는 전 공유자를 위해서 완성하지 않는다. 그 말 맞습니다. 한 사람이 중단시키면 뭐라고?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 효력이 있습니다. 다음에 4번은 거꾸로 취득시효 중단이죠. 취득시효 중단은 그 전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1인에 대한 사유만으로는 효력이 있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1인이 중단시키면 되고 취득시효 중단은 전원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2번과 4번입니다. 이건 암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2번 문제를 봅니다. 지역권 시효취득입니다. 1번처럼 불계속 비표현된 건 아니 되고 2번 통로 개설 없더라도 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다음에 3번처럼 자기 토지의 통로를 개설한 경우 자기 토지의 통로를 개설하는데 무슨 통행 지역권이 인정됩니까? 지역권은 타인 토지에 인정되는 겁니다. 4번 토지 불법 점유자는 지역권 시효취득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다음에 지역권은 성역지를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죠. 따라서 지역권은 물권적 청권 중에서 반환 청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권은 동일한 내용의 지역권이 중첩적으로 설정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지역권은 비배타적 공용적 성격이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의 지역권이 중첩적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그게 5번 이야기입니다. 성역지에 수개의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럼 방금
동일한 내용의 지역권이 중첩적으로 설정될 수 있다 했죠. 그래도 먼저 성립된 지역권을 후순위 지역권자가 방해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는 못한다. 맞습니다. 자, 지역권 영구 무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존속기간이나 제한이 없습니다. 23번의 2번을 봅니다. 통로를 개설하지 않은 통행지역권에는 시효체득이 인정되지 않으나, 맞죠? 지하 송수관에 의한 용수지역권에 대해서는 시효체득이 인정된다. 2번이 틀렸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것도 틀렸다는 거죠. 그럼 왜 지하 송수관에 의한 용수지역권은 인정 안 될까요? 예? 방금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만 됐다 했죠. 지하에 몇설된 경우는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불표현된 겁니다. 비표현된 거죠. 불표현이 아니고. 비표현된 것은 시효체득이 아니 됩니다. 따라서 남의 토지에 지하 3m의 배관을 설치하고 몰래 묻었어요. 500년 동안 배관을 설치했더라도 용수지역권 시효체득이 아니 됩니다. 왜냐?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은 시효체득이 안 됩니다. 지하에 몇설된 용수지역권 이런 거 없습니다. 표현된 것만 됩니다. 그래서 3번은 통로 개설하지 않는 것은 통행지역권 안 되고 용수지역권도 위에 또랑을 팠다든지 그래야 되지 지하에 송수관을 매설했을 때는 용수지역권 시효체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랑이 지나가면 시효체득할 수 있게 없게 계속되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상태로 또랑물을 20년간 계속 흘리면 나무 땅에도 용수지역권 시효체득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에 전세권입니다. 이 전세권은 물론 이제 사용은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많이 사용은 아니 되죠. 우리가 흔히 아파트에 들어가는 전세는 채권적 전세죠. 여기서 말하는 물권적 전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앞에 있는 지상권, 지역권은 무상도 되지만 여기서 전세권에 이제 뭘 지급해야 된다? 전세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 목적물을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거죠. 그래서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물건이니까 무슨 물건이다? 용익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전세금은 굉장히 고액입니다. 이 전세금을 존속기간 만료됐을 때 설정자가 반환해주면 어떨 것이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전세금에 관해서는 전세 목적물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변제라는 것은 그 목적물이 교환 가치를 지배하죠. 교환 가치를 지배하는 게 담보물건이니까 이 전세권은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나라만 특유한 물건이고 독특하게도 무슨 성격도 있다? 담보물건성도 있습니다. 이만한 담보물건이 갖고 있는 통유성,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의성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존속기간 동안에는 용익물건 성격만 있지만 딱 존속기간 만료됐을 때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존속기간이 만료된과 동시에 용역적 성격은 말수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전세권은 여러분 용익물건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기한이 도래했기 때문에 말수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그럼 지상권, 지역권은 관계 없는데 요 전세권은 전세금이 반환받지 못하면 뭐는 남아있다? 담보물건성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존속기간 동안에는 용익물건성, 기간 만료되면 담보물건성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음에 전세금이니까 반드시 금전을 지급해야 됩니다.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그게 작년에 답으로 나온 겁니다. 현실적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에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그게 전세권 성립과 관련된 겁니다. 자, 여기서는 전세권 존속기간, 종속기간은 정한 경우도 있고 안 정한 경우도 있다. 정하면 정한 대로 가겠죠. 그러나 정하더라도 이거 이하로는 자, 정할 때 최장기, 최단기가 있습니다. 물어봅니다. 전세권은 몇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최장기는 10년입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최단기 제한이 있을까 없을까요? 건물에만 있습니다. 몇 년이다? 1년입니다. 그래서 건물 전세권만 있는 게 두 가지. 최단기와 법정갱신. 그건 건물에만 있고 토지에는 없습니다. 존속기간 정하지 않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고 통고받은 날로부터 6월이 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말수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갱신은 합의갱신 외에 모두 있다고? 법정갱신. 그건 어디만 있다고? 건물에만 법정갱신이 있습니다. 법정갱신 되더라도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니까 역시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다. 그쪽으로 가는 거는 똑같아요.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 법정이니까 187조입니다. 변경 등기할 필요 없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 여기 187조다. 이것도 엄청 자주 나온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에 성립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24번 봅니다. 전세권은 뭐 기간 되면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단 존속기간은 몇 년이다? 1년입니다. 2번 존속기간 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통고할 수 있고 3월이 아니고 6월입니다. 다음에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그 기간 내 전전세 할 수 있죠. 이걸 금지하는 특약할 수 있어 없어요? 지상권 처분금지 특약은 무효지만 전세권은 유효입니다.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도 있습니다. 4번 필요비는 안 됩니다. 지상권, 전세권은 뭐만 된다? 유익비만 됩니다. 유익비. 물권은 지배권이기 때문에. 다음에 5번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했다. 자유롭게 전전세할 수 있죠. 다만 네가 자유롭게 전전세하더라도 책임이 가중되죠. 전전세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도 책임을 집니다. 이런 책임하에 자유롭게 전전세하게 만드는 겁니다. 5번은 법주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25번입니다. 1번은 O입니까 X입니까? 1년을 약정하더라도 2년 주장할 수 있다. 그건 뭔 소리입니까? 1년 하면 1년입니다. 다음에 전세권 존속 중 전세의 목적물이 양도됐다. 전세의 목적물이 양도되면 종전 설정자의 권리 의무는 전부 다 소멸되고 모든 권리 의무는 신소유자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 의무도 누가 부담한다? 신소유자. 다음에 3번 동의 얻지 않고 부속시킨 물건 매수 청구할 수 없습니다. 4번이 답이죠. 법정갱신이 되면 등기 없이도 건물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5번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제3자가 건물을 무단으로 축조하면 전세권자는 철거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전세권도 토지 사용할 수 있는 수익자입니까? 당연히 전세권에도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26번에 1번 자주 나오는 거죠.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 반환 받을 때까지 담보물권적 효력은 존속하지만 뭐는 소멸한다 했죠. 용익적 성능은 말수 등기 없이 소멸한다 했습니다. 187조입니다. 다음에 2번은 이제 그 문제 26번이 중요한 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을 반환해 줘야 되겠죠. 대신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뭐 해주고 인도해 주고 전세권 말소되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줘야 된다 했습니다. 이 둘은 무슨 관계다? 동시행 관계입니다. 그런데 갑이 전세금을 주지 않아요. 전세금을 달라고 소를 제기해서 경매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동시행 관계자는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의 채무불이행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냐고. 이럴 때는 먼저 갑을 어디에 빠뜨려야 된다? 그렇죠.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2번 경매를 청구하려면 우선 설정자에 대해서 인도 및
말소 등기 업무 이행 제공을 완료해서 설정자를 어디에 빠뜨려야 된다? 이행지체에 빠뜨린 다음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이 이제 매번 시험에 나오는 거, 건물 일부의 전세권이 설정된 겁니다. 1층과 2층이 있을 때 2층 부분에 전세권이 설정됐다. 그럴 때 이 부동산이 경매되면 전세권자도 우선 면제권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럴 때 2층 부분만 받습니까? 전부에 받습니까? 그렇죠. 경락대금은 하나가 나오지 2층 부분만 안 나옵니다. 따라서 우선 변제는 항상 뭘 받는다? 건물 전부에 받습니다. 그렇지만 존속기간 만료돼서 갑이 전세금을 주지 않을 때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할 때 그 전부위에 경매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경매는 전부위에 아니 됩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는 전부, 경매는 아닙니다. 그래서 3번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지체하면 전세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는 안 된다? 경매 신청권 없습니다. 그러면 뭐만 하라는 겁니까? 2층분만 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먼저 뭐 한 다음? 구분 건물로 등기한 다음에 경매 신청해야 됩니다. 근데 구분 건물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상, 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방 한 칸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조상, 용상, 독립성이 없어. 그럼 그 부분만의 구분 건물이 돼? 안 돼? 안 되니까 그 부분만의 경매 신청이 불가능하잖아. 그럴 때는 전부에 대해 할 수 있게 없게? 그렇게 고치더라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번 구조상 독립성이 없어 그 부분만의 경매 신청이 불가능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는 경매 신청할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건물 일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이 경락으로 소멸하더라도 건물 다른 부분을 목적으로 한 아직 존속기간에 남아있는 후순위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예컨대 1층에 전세권이 있고 2층 전세권이 있습니다. 그 1층 전세권은 병이 들어오고 2층 전세권은 을이 들어왔다. 그럼 나중에 경매가 돼서 1층 전세권이 소멸된다라도 남아있던 2층 전세권은 소멸한다란다. 아, 전세권이 경매 신청으로 소멸한다는 말은 1층, 2층이 있습니다. 예컨대 을이 2층 부분에 경매를 2층 부분에 전세권이 들어왔어요. 자, 여기에 다시 누가 들어왔냐? 병이 지금 내가 2층에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1층에 전세가 들어왔어요.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A가 저당권 들어왔어요. 이 건물 전부에. 근데 2층 전세권 존속기간에 만료됐어요. 그럴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병이 경매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선순위 2층 전세권은 소멸하느냐 이 말입니다. 소멸하게 안 하게? 안 합니다. 1층 전세권이 소멸됐다 해서 2층 전세권이 소멸되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게 건물 일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이 경락으로 소멸하더라도 건물 다른 부분 목적으로는 아직까지 존속기간이 남아있는 후순위 전세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세권자가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래도 건물 다른 부분 목적으로 하는 이 병의 전세권은 소멸하게 안 하게? 안 합니다. 뭐만 소멸한다고? 저당권은 소멸하더라도 아니 됩니다. 그래서 선순위 전세권이 경매로 소멸한다 해서 후순위에 있는 다른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않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소멸 안 합니다. 좀 이상합니까? 최선순위에 저당권이 있으면 소멸하게 안 하게? 소멸합니다. 그러다면 저당권이 있는 한 저당권은 건물 일부에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 건물 전부에 됩니다. 그러나 이 전세권은 각각 들어왔다니까. 그럼 선순위 전세권이 경매로 소멸한다 해서 후순위의 다른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이 소멸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리고 실제로 뭐 이 을은
자기 부분만 경매 신청한 시 나무 부분은 경매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멸될 리가 없는 거죠. 5번 그래서 26번이 실제로 전세건행안에서 어려운 판례는 다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다 나왔다고 보면 돼요. 자, 답은 몇 번입니까?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판례 다 나왔어요. 달달달달 외우는 게 좋습니다. 1번 또 한 3번 정도 답으로 나왔고 2번 또 답 나왔고 3번은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늘 나오는 겁니까? 그 3번은 작년 말고 재작년에 답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 거. 다음에 답은 4번 아닙니까? 네, 답 틀린 거 없습니다. 다음에 27번입니다. 전세권 설정자가 되어 있는데 아주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것도 최신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너무 어려우니까 먼저 2번을 봅니다. X 건물에 1순위 뭐가 되어 있다? 저당권 되어 있고 저당권자 갑 2순위 전세권 을 3순위 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뭐가 있다? 병이 경매 신청해서 정액에 경매됐다. 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무조건 소멸합니다. 최선순위 저당권이 있지 않습니까? 대신 배당받을 때 값 받고 다음에 몇 번째? 두 번째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도 우선 변제권이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다음에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면 그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 미친다. 그게 뭡니까? 304조입니다. 304조. 저번에 우리가 종된 권리할 때 했지 않습니까? 갑의 지상권이 있고 그 지상권자가 건물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을은 건물에는 소유권, 토지에는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건물에 뭘 설정해줬다? 전세권을 설정하면 이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에만 미치는 게 아니고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고 법조문 304조에 나와 있어요. 되겠습니까? 다음에 법조문은 없지만 요 건물에 뭘 설정하면 저당권을 설정하면 요 저당권의 효력도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건물을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 이용권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4번 지상권을 가진 건물 소유자가 자, 그럼 요거 보세요. 이때부터 이 지상권은 전세권의 목적물이죠. 따라서 어떤 권리가 다른 사람 권리의 목적이 되니까 함부로 소멸시키면 돼, 안 돼? 따라서 지상권자는 전세권자 동의 없이 이 지상권을 포기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근데 을이 치료를 2년 연체했어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이럴 때는 전세권자 동의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도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년 이상 치료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토지 소유자는 전세권자 동의 없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린 거죠.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은 방금 용익적 권능은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당연히 맞습니다. 27번에 1번이 이제 문제됩니다. 자, 27번 설정자가 되어 있죠. 갑과 을 사이에 건물에 예컨대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전세금이 3억입니다. 요 전세금을 보고 저당권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그럼 저당권의 목적물은 전세권입니다. 드디어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됐어요. 그러면 전세권은 어떻게 된다? 소멸하고 더 이상 저당권자는 전세권에 저당권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해 줘야 된다?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됐더라도 전세금은 반드시 제가 전세권자에게 반환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환해 줘야 됩니다. 그럼 역대 저당권자는 을이 반환받을 때 그 반환받는 데서 무슨 대위 하면 된다 했죠? 수령 인도 전에 뭐 해야 된다? 물상대에서 우선 변제 받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갑이 전세금을 주면서
2억밖에 안 주는 겁니다. 왜 2억밖에 안 주느냐니까 갑은 을에게 내가 받을 돈이 1억이 있다는 겁니다. 받을 돈이 1억이 있으니까 그걸 뭐하고 상계 처리하고 2억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이 있으면 전세권자에 갖고 있던 모든 채권을 가지고 다 상계할 수 있을까요? 아니 됩니다. 요거는 뭐라고? 요 전세권 존속기간 동안에 발생했던 전세금에 관해서만 상계 처리되지 아무 가지고 상계 처리하면 안 돼요. 좀 어려운 이야기하면 상계 적상이 없으면 상계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을이 만일 목축물을 멸실훼손시켰다. 그럴 때는 전세금 나갈 때는 그 손해배상금은 공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걸 담보하는 거지 다 담보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읽어봅니다.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해서 315조에서 정한 손해배상 채권 외에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가지고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전세권 저당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게 없습니다. 아무거나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된 판례냐면 을과 갑 사이의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월세가 차임이 월 2천만 원입니다. 요 2천만 원 월세를 잘 안 줄 것 같으니까 여기에다가 뭘 설정했게? 전세권을 설정하고 3억을 준 겁니다.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을이 전세금을 요 월세를 주지 않으면 전세금에서 뭐하고? 공제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전세권에 뭐가 설정됐다?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5개월간 연체를 했다. 그럼 5, 20, 1억 아닙니까? 그래서 1억을 공제하고 2억만 내준 겁니다. 공제할 수 있냐? 여러분 병이 생각했을 때는 이 전세금은 이 임대차에서 차임을 보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없어요? 예? 여러분이 지금 이 을의 전세금이 얼마라고? 3억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3억에 저당권 설정하고 3억 빌려줬는데 난데없이 월세로 까버리면 돼? 안 돼?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 전세금하고 월세하고는 관계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런 걸 아무 채권 가지고 상계해서는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판례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외울 때 어떻게 하냐면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전세권 존속기간의 동안 동안에 전세권에 발생된 채권을 공제하는 것이지 다른 채권은 상계 처리하면 돼? 안 돼? 다른 채권은 담보하지 않습니다. 이게 담보물권성이 있더라도 아무거나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면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다른 채권, 전세금에 발생된 채권이 아닌 다른 채권을 가지고 상계 처리할 수는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6번과 27번에 1번까지 하면 세심 판례는 다 나왔습니다. 이제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전부 다 잔잔한 것밖에 없습니다. 잔잔한 거 후다닥 읽어봅니다. 지금부터 1번 28번입니다. 전세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됐습니다. 없는 사유로 멸실됐는데 무슨 손해배상 책임집니까? 없습니다. 다음에 2번 법정갱신이 되면 존속기간이 2년이 아니고 기간의 저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3번은 했습니다. 답은 3번이고 4번은 설정자가 아니고 뭐로 바꿔야 된다? 전세권자입니다. 물건이기 때문에 전세권자가 유지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차는 누가 한다? 임차인. 이거는 전세권은 전세권이 합니다. 5번 방금 했죠. 전세권의 목적물이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제는 저당권자 동의 없이 전세권을 소멸시키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나 아까 뒤로 연체로 소멸할 때는 동의 얻을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29번의 1번 전세권자가 소유자 성락 없이 전세권을 제3자에 양도했다. 양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따라서 소멸 청구 사유는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3번은 필요비 때문에 틀렸습니다. 다음에 4번 목적물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됐습니다. 그럼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 어떻게 된다?
소멸하고 잔존 분말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그 전부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다음에 5번 건물 일부의 전세권 설정됐죠? 그럼 전부의 경매 신청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30번은 전세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뭐냐 물어보는데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죠. 여기 나왔나? 비슷한 거 나왔습니다. 전세권자도 경매 신청권이 있죠. 물론 답은 2번입니다.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고. 다음에 전세권도 존속기간 만료되면 원상 회복은 뭐 있죠? 4번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존속기간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없습니다. 다음에 31번 또 똑같습니다. 304조입니다. 타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면 그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임 차권에 미친다. 따라서 전세권자 동의 없이 소멸하여는 하지를 못한다. 아까 했지 않습니까? 다음 2번은 유익비입니다. 유익비는 항상 누구 선택에 쫓아서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 즉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 그러면 됩니다. 3번은 존속기간 약정 안 했을 때 아까 했습니다. 6개월이 되었어요. 다음에 4번을 보십시오.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담보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내 전전세하거나 임대할 수 있죠. 이게 처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서 이를 금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이거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도 있죠. 그게 뭐하고 틀린다? 지상권하고 틀립니다. 지상권은 처분금지 특약이 무효지만 전세권은 처분금지 특약은 유효입니다. 유효고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도 있습니다. 5번은 아까 동생이라고 그랬습니다. 32번 전전세입니다. 전전세도 전세니까 물권적 합의와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전세를 하더라도 원전세권 범위 내에 있어야 되죠. 따라서 원전세권 존속기간 내야 됩니다. 다음에 전전세도 전세니까 반드시 전세금 지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전세금 지급해야만이 성립합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말했죠. 전전세 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도 누가 책임진다? 전세권자가 책임집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불가항력에 대해서도 전세권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전전세권자에게 경매권 없다. 틀렸죠? 전전세권 존속기간도 만료되고 원전세권 존속기간도 만료되고 둘 다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전전세권자에게도 경매신청권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것이고 33번에 1번, 2번, 3번은 다 했습니다. 4번도 법정갱신이면 뭐 할 필요 없이 등기 없이도 양수인에게 조장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2번은 누가 부담한다고 그랬습니까? 신소유자가 부담한다. 아까 다 했습니다. 다음에 5번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제3자가 문화로 건물을 축조하면 아까 전세권자도 철거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입니다. 34번입니다. 자, 요게 이제 34번이 1번이 또 묘하게 담보물권성과 관련된 거 하나 봅니다. 전세권도 담보물권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보물권성이 있다는 것은 피담보채권과 담보물권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어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게 부정성 아닙니까? 그럼 전세권이 담보물권이면 피담보채권이 뭡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이 피담보채권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전세권이 무슨 성격, 무슨 물권? 담보물권. 여기에 뭐라 함고? 피담보채권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저당권은 내가 가지고 피담보채권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그러면 됩니까? 나는 채권도 없는데 저당권만 갖고 있다는 꼴이 되잖아. 그래서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이 뭐 한다고? 부정한다고. 그럼 뭘 부정하는 겁니까? 피담보채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담보물권은 성립이 안 돼요. 피담보채권이 소멸되면 담보물권은 소멸된다고. 187조니까 말소 등기할 필요도 없다고.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함께 이전된다. 이게 수반성 아닙니까?
따라서 피담보채권과 담보물권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는 게 원칙이라니까. 따라서 전세권도 뭐니까? 담보물권 승인세니까 원칙은 분리해서 양도하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외회가 있다니까. 그게 전세권 존속기간이 뭐 됐다? 만료됐어요. 만료됐다. 그러면 전세권의 용익적 성격은 어떻게 된다? 소멸합니다. 그러나 전세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담보물권성 그대로 남아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채권을 함께 양도하는 것은 괜찮다니까요. 그렇게 양도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전세금과 전세금 반환채권을 함께 양도하지 않고 존속기간 만료됐을 때 뭐만 양도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요 전세금 반환채권만 양도할 수 있다고. 그럼 그 양수인은 뭐만 가져온다고? 전세금 반환채권만 양수받고 뭐는 안 가져온다? 전세권 없습니다. 전세권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겁니까? 담보물권 없이 그냥 일반 채권만 가져올 수 있어요. 전세권이 용익적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병원은 이제 뭐만 가져왔지? 채권만 가져왔지 전세권 안 가져왔죠? 우선 면제권 없습니다. 그냥 단순한 채권만 양수받습니다. 원래는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피담보채권 이전은 담보물권도 함께 가야 되지만 이건 특약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 보십시오. 1번이 틀린 게 아니에요.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은 담보물권 권능만 가진 채 피담보채권인 전세금 반환채권과 함께 양도될 수 있어 없어요. 그게 원칙이라니까. 그렇게 양도할 수도 있고 뭐만 양도할 수도 있고 전세금 반환채권만 양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1번이 틀린 게 아니에요. 담보물권성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함께 양도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2번은 아까 나머지 법은 경매 청구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3번입니다. 전세권은, 자, 요걸 그냥 전세권 하지 말고 담보물권은 채권자, 채무자, 제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유효입니다. 그래서 제3자 명의의 전세권 등기 유효,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 유효, 제3자 명의의 가등기 담보도 유효라고 판결 다 나왔어요. 뭐가 있으면? 합의가 있으면. 그럼 똑같습니다. 여기도 임대차 계약 바탕을 두고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제3자 사이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전세권 등기하는 것도 뭐라고? 유효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여러분 아파트 들어갈 때 전세금이 고액이면 아파트 임차인이 주인한테 전세권 등기해달라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두 가지 지위를 가진다 했죠. 임차인으로 지위와 전세권자 지위를 다 가집니다. 따라서 전세권자로서 배당 참가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 배당 참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 임대차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합니다. 갑과을 사이에 흔히 아파트 임대 들어가면서 전세란 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임대차도 실질은 그저 보증금을 예컨대 5억 줬다. 그럼 나중에 5억을 받아야 되겠죠. 그럴 때 주인에게 금액이 고이니까 나한테 뭘 해달라? 전세권 등기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이 어른 임차인도 되고 전세권자는 두 가지 권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요 경우 임대인, 임차인 제3자 합의하에 전세금 등기를 을명의로 하지 않고 누구 명의로? 병명의로 전세권 등기할 수 있게 없게 있다 이 말입니다. 예컨대 막내 아들이 결혼한데 이놈이 개나 망랑이야. 근데 전세금을 지금 5억 주는데 분명히 이놈이 돈을 까먹을 것 같아. 그럼 임대차 계약은 누구 명의로 하고 아들 명의로 하고 어머니 아빠가 와서 주인한테 전세권 등기는 누구 앞으로? 내 앞으로 해달라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채권자, 임대인, 임차인 제3자 간에 뭐해? 합의하에 제3자 명의로 전세권 등기했잖아. 해도 됩니다. 해도 됩니다. 그래도 나중에 엄마 아빠 인장 다 위조해가지고 뭐라고? 돈 뽑아갑니다. 다 아들놈이 그럽니다. 그래도 또 뭐라고? 용서해 줄 수밖에 없죠. 이왕 쓰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수인해 주면 된다고? 자, 그
그렇게 빼앗은 놈이 있습니다, 그거. 그래서 그게 살인의 추인가 뭐 보면 죽일 때 그 엄마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는 거 알면서도 들킬까봐 그 손톱을 입으로 뭐라고 자기가 먹으려고 안 들키려고. 왜냐하면 딱 할 때 뭐였다고? 이러다가 그놈이 상처가 나가지고 손톱이 좀 잘려진 겁니다. 그럼 밝혀질 거 아니에요. 그럼 죽으면서 그 부모가 뭐라고? 그 손톱을 먹습니다. 안 들키게. 아들이 자기 일을 죽임에도 불구하고 살인죄로 밝혀지지 않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본능이죠, 뭐. 인간도 동물적인 본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동물은 그 연어 같은 거 보십시오. 새끼 넣으려고 큰 먼 길을 와가지고 그 올라와서 뭐라고? 알가고 죽지 않습니까? 펭귄도 보십시오. 그 추운데 뭐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톤 터치하죠. 암놈, 순놈이 바톤 터치 않습니까? 거기 가서 먹고 바톤 터치합니다. 그 많은 펭귄 중에 집 마누라가 누군지 어떻게 아는지 보면 신기해. 얼굴 보면 똑같은데. 근데도 바톤 터치 정확하게 하게 안 하게? 남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안 돼. 그게 바톤 터치하고 간다니까. 그게 오로지 모든 거는 뭐라고? 종족 본능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간도 뭐라고? 당연하죠. 애가 태어나면 기워 안 기워? 그 태어나서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되기 전까지는 뭐라고? 너무 기워. 그 뒤로는 집어넣고 싶지만은 뭐랄까? 중학생 되면 지금 뭐라고? 애 좀 때리고 싶다 그러잖아. 말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근데 그때 그 애가 태어나고 빵긋빵긋 웃고 그 기쁨이 뒤에 걸 다 뭐라고? 상시하고도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주는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혼자 사면 그런 기쁨 못 느끼는 겁니다. 다른 기쁨은 느낄 수 있더라도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본능적인 기쁨입니다. 막 뒤집고 할 때 그럴 때 귀엽잖아요? 그때까지 막 18세까지 계속 있으면 좋겠어. 그러다가 팍 커버리고 그러니까. 그러면 제일 좋겠어. 그대로 더 말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습니다. 공부시키면 더 말도 안 듣죠? 우리 아버님 말씀대로 뭐랄까? 애들은 공부시킬 필요 없다. 중학교나 이렇게 시키고 뭐라고? 아니면 고등학교 시가도 바로 어디에 취직한다고? 직장에 취직한 애들이 제일 뭘도 먼저 많이 벌고 돈도 벌고 부모한테 제일 뭐라고? 더 잘한대요.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주변을 봐주고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말하고 대학교 나오면 머리가 컸다고 나도 좀 배웠다고 내 이상을 찾아가겠다는 돈 뭐도 없으면서 돈도 없으면서 계획 돈은 빌리면서 뭐라고? 말하고 나도 뭐 내 마음대로 살게 지가 버리고 살면 좋은데 그러지도 안 하면서 뭐라고? 저도 성인이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그건 성인이 돈이나 벌으라 이 말입니다. 안 벌면서 뭐라고? 성인인데 타치하지 말라고 말도 안 된다고. 우리 아버님 말씀이라니. 응? 그러니까 이거 딱 어디 보내보낸다고? 중학생 보내고 돈 버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래서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재수 있을 수가 없다. 나는 어디 가는 걸 원한다고? 공장에 다니는 걸 원한다. 무슨 재수? 이런 반푼 어쩌다. 국립 사립 어린 반푼 어쩌다. 내가 돈이 없어서 어떻게 사립 뽑겠는다. 전부 다 어디 가라고? 안 가라면 바로 어디로 가라고? 공장행. 우리 아들한테 그랬다니까. 그래서 다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뭘 피하기 위해서? 공장행을 피하기 위해서 공부했다니까. 그리고 우린 사람의 전부 다 나만 딱 서울에 올라오고 사립대학 다녔지만 나머지는 다 국립대학 밖에 못 다닙니다. 왜냐? 바로 무슨 행위라고? 공장행. 그러면 공부하라 자식 할 필요가 없어요. 딱 가능합니다. 나도 올라올 때 장학금 받고 왔어요. 안 그러면 올라올 수가 없어요. 4년 장학생이고 한 달에 얼마씩 받았어요. 그러면 올라가라. 안 그러면 뭐라고? 없어요. 바로 어떤 행위라고? 공장행. 그러니 애들한테 공부시킬 필요 없고 뭐라고 하면 된다고? 바로 어떤 행위라고? 공장행위라고 시키면 돼요. 그러면 바로 열심히 공부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특히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님. 무슨 대학교를 들어갔냐?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제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우리 누나입니다. 왜냐? 바로 어디 행위라고? 공장행.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공부한다는 거. 열심히. 그럼 우리 사형 중에 제일 공부 잘합니다. 우리 누나. 자, 제일 잘합니다. 공인교사 자격증도 8월 달부터 공부해가지고 그러잖아. 민법 85점 나왔어요.
5월달부터 공부해가지고 진짜 5월달부터 해가지고 시부모를 다 모시고 있습니다. 한 번도 저녁 식사를 빠뜨린 적이 없고 5월부터 공부했는데 85점 나오더라고요. 뭐이? 알죠? 거뜬하게 합격합니다. 공부하면 그렇게 독하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직 안 넘어져서 안 넘어져서 충분합니다. 아직 좀 며칠 더 쉬어도 돼요. 60일부터 공부하면 됩니다. 왜냐, 그전 했던 거 외워지지도 않았는데 어차피 뭐 한 60일 해야 외워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전 했던 거는 소용도 없으니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합의가 되면 괜찮다. 다음에 전세권 저당권자는 방금 말했죠. 전세권에 뭐가 설정되면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리고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됐습니다. 만료되더라도 전세금은 누구한테 준다고? 반드시 전세권자에게 반환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당권자는 쪽박차느냐? 아니죠. 전세권의 목적물이 뭐였습니까? 저당권의 목적물이 전세권이었죠. 근데 존속기간에 만료되면 전세권은 소멸하잖아. 소멸되는 대가로 지금 뭘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당 목적물이 멸실되는 대가로 받게 되는 금전 기타 유가물이니까 어림하기 전에 수령하기 전에 뭐해서 압류 등을 통해서 무슨 행사? 물상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채권이 압류됐으니까 압류한 다음에 끝이 아니고 채권은 전부명령이나 추식명령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답 4번을 봅니다. 전세권 저당권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나 추식명령 또는 뭘 받는다? 전부명령을 받거나 아니면 제3자가 압류했죠? 그럴 때는 뭐 하면 된다? 배당 요구하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 전세금을 자기에게 달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5번 당사자가 주로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갑과 할 사이에 건물 도급계약을 해요. 도급계약하면서 공사비가 있습니다. 이 공사비를 받기 위해서 보통은 저당권 설정하겠죠. 근데 요즘 저당권 설정 안 하고 전세권 설정을 말합니다. 왜냐? 이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럼 변제기일은 언제냐? 10월 1일입니다. 근데 전세권 등기를 언제 하느냐? 5월 1일 날. 그럼 5월 1일 날 전세권 등기할 때 실제로 2월은 사용 수익할 목적입니까? 공사비를 받길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결국은 무슨 목적으로 한다고? 담보의 목적으로 하잖아. 이렇게 전세권의 주된 목적이 담보의 목적으로 하고 설정과 동시에 전세권자에게 인도도 안 해줘요. 이런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은 유효계 무효계? 판례가 말하기를 당장은 이런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더라도 실제로 10월 1일 날 변제기 돼서 갑이 공사비를 주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는 실제로 전세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다 안 한다? 그때부터는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은 이 목적으로 설정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로서 권리 의무가 행사할 수 있으면 이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도 유효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세권의 효력은 인정된다가 답입니다. 안 된다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이런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하더라도 유효입니다. 다음에 35번입니다. 방금 말했죠.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전세권 존속기간은 만료됐어요. 만료되면 전세권 소멸한다 했죠. 그러니까 기억처럼 전세권 자체에서는 저당권 실행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니은 갑은 을로부터 전세권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받을 때까지는 전세금 반환 거절할 수 있죠. 양자는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입니다. 다음에 병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병은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습니다. 지금 갑은 을에게 전세권 되어 있는데 을의 전세권이 지금 뭘 설정됐다고? 저당권이 설정됐다. 전세금 누구한테 준다고? 을에게. 그럼 을이 수령하기 전에 뭐 했다고? 압류해서 물상대의해서 우선 변제 받아갈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물상대의한다는 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억 전세권 자체의 저당권 실행할 수 있다. 이 틀리고 니은은 맞죠? 예, 다음에 제가 디귿했죠.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다음에 존속기간 만료 후
을이 정에게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였다면 전세권 이전 등기 없더라도 정은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여러분, 존속기간 만료 후에 을이 뭐에게 정에게 뭐만 반환했습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했죠. 그러면 이제 전세권 어떻게 된다? 소멸됐습니다. 이 정은 단순한 뭐만 갖고 한다? 채권만 가지고 우선 변제권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정은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답은 결국은 니은밖에 없습니다. 니은만 맞습니다. 다음에 36번은 뭐 보시면 되고, 36번에 3번을 보십시오. 전세권자나 임차인 파산은 공통 소멸사유인데 틀렸죠. 임차인 파산은 임대차 소멸사유가 되지만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자 파산입니다. 전세권자 파산이 아니고 설정자가 파산되면 소멸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37번 봅니다. 임대차와 전세권. 1번 전세권은 처분 물건이니까 원칙적으로 양도 전전세 할 수 있죠. 그러나 임대차는 임대인 동의 없이는 양도전대가 아니 됩니다. 2번 전세권자나 임차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도 뭐 차임 연차하면 소멸 청구할 수 있고, 전세권자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자 모두 묵시의 갱신 인정된다.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전세권은 건물에만 인정되는 겁니다. 법정갱신. 묵시갱신은 다른 말로 하면 법정갱신을 말합니다. 둘 다 존속기간 차감이 없으면 뭐예요? 그러나 전세권에는 모두 다 6개월, 임대차는 6월 1월 그렇습니다. 다음에 4번 전세권자나 임차인 파산은 공통소멸사유다. 아까 틀렸다 했죠? 전세권 설정자의 파산이 공통소멸사유입니다. 전세권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전세권에서는 존속기간 만료되면 누가 돈을 내줘야 됩니까? 설정자죠. 근데 그 설정자가 파산이 됐다니까. 그럼 빨리 소멸시켜야 안 시켜야 돼? 그러니까 소멸사유가 되죠. 임대차에서는 차임을 누가 죽여버려야 됩니까? 임차인. 그러니까 임차인이 파산되면 소멸사유가 되는 거죠. 돈 내줄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아까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다음에 5번 둘 다 부속물 매수청권 인정해 줍니다. 건물 임대차에서 부속물 매수청권 인정해 줍니다. 지금 부동산 임차권이지만 실제로 주택 임대차나 상가 임대차는 전세권보다 더 많은 보호를 받습니다. 물건인 전세권보다 어느 게 더 낫다고? 예, 임대차가 지금 더 많이 보호받습니다. 단주택과 상가의 경우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 전세권은 지금 대략 문제를 다 풀어봤죠? 풀어봤더라도 아까 26번인가 거기에 있는 판례, 27번에 있는 판례 외에는 다 법조문에 있는 거라 보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26번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거기에 있는 답이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자, 이제 담보물건 남았습니다. 담보물건은 별로 저당권이 어렵지만 당건 안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담보물건을 하기로 합니다. 다음 주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뒤에까지 들어갑니다. 뒤에까지 할 테니까 일단 저당권까지는 좀 기억하십시오. 저당 유치권 하기 싫으면 뭐만 좀 하고 오시면 된다. 저당권 좀 보고 오시면 됩니다. 다 보기 싫으면 1번, 3번, 5번만 오시면 됩니다. 그것도 하기 싫다. 그럼 푹 쉬다가 60일부터 하면 됩니다. 자, 너희 시간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